제가 가져온 영상은 오늘은 그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관련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백악관이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처형당했다 이런 되게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던 중에 또 이런 영상을 저도 전에 찾아보면서 이런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루미나티나 이런 음모론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아, 제가 딱 이 영상 보니까 바로 기억이 나요. 제가 친구 생일 갔을 때 그 한창 뭐 재밌게 얘기하다가 어떤 한 애가 이제 막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경민, 트럼프 이번에 당선됐 그때는 초선 처음 당선됐을 때 시기였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잖아. 근데 트럼프가 일루미나티 조지로 당선된 거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그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약간 그냥 뭐 살짝 들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걔 말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가 생겨가지고 찾아보다가 거기서 또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만난 거예요. 아 진짜? 이미 알고 있었던 시기인데 설마 하고 딱 쳐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또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마 음모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영상 아마 꼭 볼 것 같아요. 무조건 거치셨을 거예요. 이 사람아 일루미나티 어떻게 얘기하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모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걸 알까? 내가 아는 거 이 사람도 알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정도 됐는데. 우리 모두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유튜브의 허경영을 총재님 안녕하세요. 질문자가 누구죠? 제가 총재님 강의를 자주 듣는데 그 총재님 예전 강의에서 그 유대계 세력 있잖아요. 그 유대계 세력 그 일루미나티의 그 설명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일루미나티 세력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뭐 3차 세계대전 뭐 아마겟돈 전쟁 그런 거 일으켜가지고 현재 지구 인류가 70억인데 이거를 한 대략 5억까지 줄인 다음에 그 자신들만의 신세계 질서인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인류를 통제할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엘리트 유대계 세력이 지배하는 그 일루미나티의 진짜 궁극적인 그가 제가 말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총재님을 통해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문했을 때 너무 뭔가 속 시원하더라고. 내가 묻고 싶었던 걸 딱 그대로 물어봐주는 느낌이라서. 질문자가 누군지 몰라도 질문 참 잘하시죠. 그래? 네, 약간 많이 해보신 그러게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적합해 보이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답변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 돈을 다 쥐고 있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 FRB는 유대인들의 은행이야. 그죠? 네. 그런데 미국 정부, 그래도 미국 정부는 은행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민간인들이 만드는 은행이야.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미국의 돈을 양적 뭐래요?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야. 양적 완화를 하니까 정부는 민간인들하고 대통령은 민간인들, 유대인들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트럼프인데 실제 미국의 경제는 누가 움직여?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더 대통령 위에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그래라 그러면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양적 완화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아무리 적자가 나도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그걸 메꿔 나가. 그게 달러를 찍어 메꾸는 게 양적 완화야.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이 경제를 지탱해 간단 말이야.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얘들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트럼프 정부는 망해. 그래서 미국 GDP에서 미국이 중국 돈과 일본 돈에 내는 이자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자 비율이 7%야 지금. 근데 만약에
미국 지금 경제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 FRB가 미국 이자를 20%까지 부담을 주려고 올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20%까지 올려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세계 경제를 망하게 하는 건 시간 문제야. 무기 들고 전쟁 안 해도 다 거지 만들 수가 있어. 지금 뭐 공장들 다 문 닫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안 왔어요? 내가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그래서 방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 세상인데 여기서 또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그 달러 발행권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속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소속된 민간은행에서 사실상 네. 화폐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고, 그럼 그 화폐 발행권을 가진 그 미국의 은행을 또 누가 통제하느냐? 그걸 또 소수의 유대인들, 자본가들,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뭐 일루미나티나 락펠러나 뭐 로스차일드 이런 쪽에서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모두가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무기가 강해서라기보다도 금리나 뭐 환율 조정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가장 힘있고 위험한 존재들이 저런 자본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미 꿰뚫어 보시면서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일단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거든요. 네. 다른 정치인들이나 뭐 다른 어떤 종교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구조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설명을 못 하실 텐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강연이 이런 비슷한 강연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류의 총재님 말씀하신 일루미나티에 관한 강연 짤들이 저한테는 어떤 계기였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 뭐 역사나 이런 거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책 읽는 건 좋아했어가지고 특히 자기계발서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뭐 탈무드 네. 이게 유대인에서 이렇게 그 쓰는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내용은 그냥 그 문장식이지만 그냥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물론 되게 얕은 수준의 깨달음이겠지만 그냥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되게 좀 자기계발서를 쓴 그런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딱 허접한 수준에서 저는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친구가 말했던 뭐 일루미나티부터 해가지고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딱 봤을 때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또 단순한 생각으로 약간 이게 전이 되는 되게 그 기점이었어요. 그냥 약간 뭐랄까요, 안내일기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되게 핍박받은 그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 당시에 느꼈던 거예요. 네.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이런 족속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됐냐면 이들이 유목민이잖아요. 나라가 없었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의 교리에 보면은 자기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서 내가 대금할 수 있는 그게 이론이 성사가 되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막대한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굴리면서 돈으로 돈을 불리는 걸 시작한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랑 어떻게 뿌리가 같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또 탈무드 이런 거에도 보면 되게 지혜 얘기들도 많은데 정말 되게 똑똑한 민족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똑똑한 정말 민족. 교육적으로도 우리보다 뛰어난 면도 있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뭐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 반론하고 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세상을 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셨다고 보이니까는 정말 그래서 음모론자를 믿는 분들에게도 희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돈을 장악하고 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다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맘만 먹으면 정말로
멸망시킬 수 있는 거죠 경제를. IMF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김이 어떤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다 연결돼 있어서 이 연결된 거를 다시 원래 원상복구를 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현재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허경영 총재님이 가지고 계신 영성밖에 없다. 그 우리가 가진 물질 세계의 어떤 이런 시스템 자체를 넘어서는 뭔가가 나와야지만 이 체제 자체를 그 높은 수준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총재님은 계속 영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이분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성 말고는. 조지호 팀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생각난 게 우리가 최근에 그 급식소 갔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 방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옛날 수감되어 있던 독립투사들의 독방도 보고 막 고문실 뭐 그리고 운동하던 곳과 사형장도 이제 보면서 왔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힘으로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서대문 형무소 같은 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반발이 있고 자기네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 힘과 힘, 돈과 돈으로 서로가 나라가 어떻게 통합되기를 바란다? 그럼 결국은 이런 아픔이나 어떤 희생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덮으면서 융화할 수 있는 게 결국 영적인 지도자의 등장인 것 같더라고요. 뭐 만약에 미국 힘이 세서 우리나라를 만약에 흡수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잡혀가야 되고 누군가는 또 반역을 꾀하고 결국 그러면 분쟁만이 거듭되고 서로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다른 레벨의 영적인 지도자의 레벨로 이걸 확 감싸버리면 뭐 이거는 무기로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대충 감은 오시죠. 그래서 말로 풀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오는 세상에 어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인간이 만들어오는 문제를 인간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절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했지만 환경은 파괴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인간이 환경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기본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온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간이 현재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 인간들의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딱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가 딱 떠오르는데 그 흰 도화지에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가 다 뭔가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뭔가 막 그려놨는데 각자의 주장은 우리 뭐 하여간 자기의 집단이든 뭐든 뭐 행복을 위해서 뭔가 안위를 위해서 뭔가 막 그렸어. 근데 이거가 이 흰 도화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형세.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지도자들은 다 비켜가. 내 펜이 더 세. 내 펜이 더 굵고 더 뭐 커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싸움이나 계속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약간 이제 말씀하신 뭔가 영적인 걸로 이제 차원 높은 뭔가로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은 근데 그 위에 다시 도화지를 깔아주는 느낌. 그냥 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창과 창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영적인 거 새로운 게 나와서 그냥 흰 도화지가 다시 나와요. 덮어버려서 여기서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도화지에 점점점점점점 돼서 다 아름다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미 거기 따라서 색칠만 하면 네, 돼.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뭐 일단 삼선 정책도 사실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번에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려야만 다 굴러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러게요. 자 그럼 영상을 계속 봐볼까요? 네. 언제 오느냐? 내가 왜 왔고 언제 오느냐? 여러분 아시죠? 네. 나는 언제 오냐? 이게 없어질 때 와요. 제비가 없어질 때. 제비가 서서히 없어지면 내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제비가 꼭 인간들의 집 앞에 집을 지어. 그리고 지지배면서 가족들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 앞에다가 내 새끼 죽여주세요 하고 새끼를 낳아놔도 우리 민족은 제비 새끼를 잡아먹지 않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비를 보호해줘. 서양 사람은 그걸 잡아먹어. 무슨 지 알죠? 서양 사람 사냥하는 민족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가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야. 그리고 저 남쪽에 불교 나라, 살생을 안 하는 나라, 거기만 가요. 그래 남쪽 나라라 그래. 그걸로 가고 우리나라에 꼭 정착하지 다른 나라를 안 가. 그럼 왜 우리나라 와서 마룻바닥 대문 딱 마루창 집 뒤에 갖다 아니야 나쁜 새 같으면 집 뒤에다 집을 지을 거야. 항상 드나드는 문 앞에 신발 벗는 자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 왜 여기다 집을 짓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려고 옹기종기. 그래서 밥 먹는 거 보고 지집에 비치고 거기다 자기 새끼 놔놓고 거기서 우리를 믿어줘 100%. 100% 믿어줘 안 믿어줘? 인간을 100% 믿어주는 그 믿어주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 제비가 믿어주는 민족한테 내가 온 거예요. 알겠죠? 크면서 혹시 제비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만 해도 진짜 제비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고등학교 이후? 네. 그 이후로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에 살던 빌라집에 여기 있었거든요. 네. 드나드는 계단 위에. 근데 언제부턴가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한 약 20년 전? 20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제비에 대한 별로 인식을 안 했는데 여기서 제비가 사실 천사다. 인간들의 사는 모습 보고 도움 주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보니까 진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제비가 이렇게 나는데 그 그림자가 되게 천사 날개 달고 날아가는 모습?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뭐 박씨를 물어다 준 것도 제비 아닌가요? 네. 다리 다쳐가지고 그쵸. 까마귀나 그런 게 아니 참새가 아니라 제비인 것도 좀 인상 깊었고. 제비가 집 앞에 있어도 안 잡아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중국만 봐도 그 정통 요리 중에 제비집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제비집을 갖다 끓여가지고 탕을 만들어서 먹는 건데 제비를 잡아먹는 거 아니니까 뭐 되게 그렇진 않은데 또 제비집을 뺏어서 탕 먹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어서 지었던 집인데 그때서 이렇게 요리로 먹으면은 이게 제비가 더 허탈하겠구나. 진짜 우리 민족이 좀 이렇게 제비가 허탈하다. 나는데 집이 없어. 몇 개월 동안 지었어. 목숨은 살았으나 이거 참 어디를 손을 들어줘야 되나. 뭐 잡아먹는 서양 vs 집을 없애버리는. 그래도 넥서스 사라지는 게 낫지. 아 죄송합니다. 넥서스는 좀 게임 얘기고 죄송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얘기 나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약간 사냥하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펄벅이라고 네. 외국 대지라는 유명한 대지라는 글을 쓴 외국 작가인데 네. 여자 작가인데 펄벅이라는 작가가 한국에 이제 왔었대요. 전쟁 전이었나 전쟁 후였나 아무튼 6.25 전쟁 이전인가 이후에 왔는데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시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한국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끝나면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로 먹을 걸 나눠 먹고 서로 대신해주고 서로 이거 윈윈하는 서로 돕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품앗이, 네. 둘에 품앗이 뭐 둘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아, 이 사람들은 옷도 지저분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를 와서 자기 서양에서 보지 못한 모습을 한국에 와서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이 나라가 정말로 대단한 나라고 이 국민들이 정말 나중에 엄청 잘 되겠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신 그런 생활 양식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면은 솔직히 저는 상상만 해도 와 이거 진짜 되게 서로 기분 좋은 그런 생활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총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대인들의 90%는 다
그 짐승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죠. 약간 참 저도 현대인이지만 제가 시인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저도 참 할 말 없었을 것 같은 느낌. 예전 그 말씀하신 그 선조들만큼 어떤 뭐 남을 위해서 산다든가 그런 거를 많이 없잖아요. 요즘 그 젊은 네, 사람들 그러게요. 분위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많이 타락했다.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허경영 신임님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싹 이제 다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진짜 한민족의 사명감을 딱 일깨워서 갈 수 있는 제가 이제 거잖아요. 전 세계를 뻗어 나가야죠 네. 이제. 우리에게 다 그런 착한 심성은 내재가 되어 있는데 그쵸. 물질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아마 네. 그런 쪽을 너무 메말랐던 것 같아요. 한민족이 가장 똑똑한 민족이만큼 또 약간 그런 타락하기도 똑똑하기만 쉬운 하면 안 돼. 네, 타락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또. 근데 또 우리가 그래도 심성은 착하잖아요. 남 이렇게 모지게 못하고 뭐 어디 쳐들어가고 이런 것도 못하는 네. 민족이다 보니까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영성이 똑똑하기도 뛰어나야 하고 돼.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심성도 되게 선한 민족이니까 이제 좋은 지도자만 나타나면은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맞아요. 있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분배만 잘해주면 되니까 이제는 네. 보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내 밖에 이걸 몰라. 그러면 그 제비가 사라질 때쯤 내가 와. 시골에 가면 제비가 있나? 떠났어요. 떠나니까 내가 오는 거야.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 제비가 천사들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그 여러분들이 농사 짓고 고생하고 피곤한 사람들 위로해 주는 거야. 거기서 그 집을 앞에 지어놓고 모든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해. 다 도망가? 제비만 여러분들을 사랑해. 맞아요? 인간에 대한 요만한 두려움이 있나 없나? 없어. 자기 새끼를 당신들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 앞에다 낳는 새가 제비야. 다른 새는 나무에 숨어서 나. 그래 안 그래요? 어디 집 지을 데가 없어서 뭐 그 인간들 집 앞에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을 노래해 준 거야 그동안. 맞아. 그래 여러분들이 그 제비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 근데 어느 날 제비가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 내가 태어나. 알겠죠? 내가 이제 대신 온 거야. 하늘에서 내가 오는 시초야 그게. 그 여러분들 그런 변화를 잘 몰라.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걸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들이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들을 돈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예? 그런데 허경영이가 나중에 그들을 다 이용한다는 거. 알겠죠? 명심하세요. 양적 완화 이걸로서 미국이 세계 기축 통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달러 가치의 양적 완화 시대는 끝나요. 알겠죠? 세계 금융이 통일돼. 그래서 화폐 통일이 와요. 알겠죠? 그러면 기축통 세계는 돈 하나만 생산해. 한국 돈도 없어지고 미국 돈도 없어지고 오직 돈에는 허경영 얼굴이 딱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용하는 공용 화폐가 나오는데 그 화폐 모든 화폐는 허경영 얼굴이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 화폐는 10가지의 나라의 언어가 들어간다는 거. 중국말, 한국말, 미국말 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언어가 들어가는 공용화폐가 나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잘 알았으면 다음 질문 받을게요. 여기까지 봤네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결국은 통일돼야 되고 한 가지 화폐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는 또 예언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니까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환란이 온 뒤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것도 동쪽에서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서로가 잘 사는 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천년왕국 시대인가 그러나? 뭐라고 하죠? 그렇죠. 천년왕국 시대. 뭐 천국. 하여튼 다들 되게 좋은 시대가 온다는 걸 다들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또 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뭐 부정선거니 뭐 트럼프의 복귀니 굉장히 이런 좀 예민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고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그러한 세계를 너무 자세하게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허경영 총재님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정말 나타난다는 사람이 이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귀결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루미나티라고 하면은 뭐 음모론이잖아요 주로. 음모론인데 솔직히 막 여러 가지 인터넷 뒤져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머리만 아프고 솔직히 정확한 진실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정확하게 그냥 핵심만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리가 확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 한민족이 먼저 잘 돼서 세계를 통일해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과 다짐이 한 번 더 드네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치기 전에. 음모론을 너무 음모론만 또 치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음모론을 신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이런 단체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단서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화폐 1달러 뒷면을 보시면 거의 이제 피라미드랑 그 전시안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소수 엘리트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심볼을 나타내는 걸 굉장히 즐겨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화폐 1달러짜리에 그들이 자신들의 그 심볼을 넣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또 대선 기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녀오셨던 노무현 묘소 가보시면은 노무현 묘소가 딱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 모양의 그 전시한 형상화한 그 상징이 노무현 묘소도 그게 정확히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다른 분들께 말씀드려보면 의외로 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서만 봐도 이게 너무나 명백하고 한국에도 이미 그런 단체가 녹아있죠. 그 시절부터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서 그런 심볼을 구축했다는 게 이미 그러한 세력이 진짜 실존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뭐 실제로 IMF도 외국 자본, IMF도 진짜 수상한 점이 많은데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한국 국내 자본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업들 망하게 하면서 지분을 다 먹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은 한국인데 돈으로는 이미 외국 사람들의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국가만 맞아요. 있는 거지. 이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을 가지고 돈을 휘두르는 자들이고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 해방시켜주겠다고 오신 게 허경영 총재님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